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한장입니다.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월드 3 쿠션 그랑프리 2023 이제 개인전 1라운드 그 대장정의 마지막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대한민국 손준혁 선수와 오스트리아의 니콜라스 코겔바우어 선수의 경기 어이롱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선 경기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얼굴들이 윤곽이 갖춰졌습니다. 30명의 얼굴 가운데 28명의 선수가 지금 가려졌고 이번 테이블에서는 또 나머지 2명의 주인공들이 가려지겠습니다. 네, 저희 테이블에서 이제 코겔바우어 선수와 손준혁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뭐 순위에는 지금 이제 큰 변화가 없지만 이 앞으로 이제 세계 당국을 이끌어갈 20대 극초반의 20살과 22살의 영건들의 파워풀한 경기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조별 풀리그 이제 1라운드의 마지막 날 경기고요. 내일부터 펼쳐지는 2라운드는 30명이서 6명 5개조로 나뉘어서 16명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토너먼트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형태로 준결승 뭐 결승까지 이제 가는데 패자 결승이란 단어를 뭐 스포츠 팬들 가운데 뭐 일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16강부터는 이제 한 번에 패배한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패배를 한 이후에 패자조로 이제 넘어가서 그 패자들끼리의 경기에서 최종 승자가 승자전의 결승 우승자랑 경기를 승자전의 1위와 결승을 펼치게 됩니다. 네. 자, 1라운드부터 준결승까지 현재 경기 방식인 3판 2선승제 20분 세트제로 진행이 되고 결승전만 이제 5세트 3선승제로 펼쳐지게 되는 이번 그랑프리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제 많은 선수들이 또 경기를 치렀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7경기 또 B조 선수들은 불의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6경기씩 치르게 됐는데요. 각 조의 톱3 만나봅니다. A조 야스퍼스 피에드라보에나 황봉주 선수고요. B조 산체스 폴리크로노폴로스 최성원, C조 허정한 타스데미르 그리고 바네텐 선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바네텐 선수는 3위긴 합니다만 탈락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D조 김행직, 브롬달 차명종, 2조의 트란시돔 김영곤, F조 자네티, 박수영, 맥스 뭐 이런 얼굴들이 모두 내일부터 펼쳐질 2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기 편하게 대한민국이 이제 총 18명 중에 한 명 이제 김진료 선수가 뭐 진상으로 인해서 도중에 이탈하게 되었고요. 이 17명 중에 12명 지금 성과가 괜찮죠? 네. 12명의 대한민국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뭐 선수들도 이제 흥미롭게 지켜보면서 앞선 경기에서 또 이제 최완영 선수의 또 진출 경기를 지켜보는 김행직과 황봉주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 자, 황봉주 선수도 어제 혹은 그제 정도까지는 조마조마하는 경기였는데 이제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정복을 입고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6일 동안 경기를 펼쳐졌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4, 5일까지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대부분의 선수와 탑시드 1위 정도만 윤곽이 났었고 나머지 이제 이 탈락자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제 경기를 펼쳐서 순위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확정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손준혁 선수가 현재 2승 4패 F조 6위에 올라 있는데요. 앞서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가 박수영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차지하면서 지금 이제 세트 득실 차로 인해서 손준혁 선수가 이번 경기 코겔바우어 선수 상대로 승리를 하더라도 아쉽게 순위 상승을 꿈꾸긴 좀 어렵게 됐어요. 네,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대회가 이제 UMB 이제 공식 월드컵은 사입전 경기인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벤트 대회 그리고 이런 그랑프리 대회들이 많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이 1세트의 소중함, 1점의 소중함이 정말 많이 와닿을 겁니다. 손준혁 선수가 단 1세트만 더 이겼으면 단 몇 점만 더 빼냈으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경기 대한민국 손준혁 선수와 오스트리아의 니콜라스 코겔바우어 선수의 경기가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가 이제 앞으로 세계 당국에 또 등장해줘야 하고 긴장감을 불어넣어줘야 할 유망주들이에요.
네, 이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제 한 2, 3년 동안 이제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열리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올해 이제 작년이었죠. 로잔 마스터즈가 주니어 체제로 전환되고요. 전 세계가 이제 당구의 미래를 위해서 주니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선수들이 이제 작년 주니어 선수권 대회부터 서로를 알게 됐고 꾸준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특히 니콜라스 코겔바우 선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선수로서 에버리지 평균 1.0 이상을 구사하는 매우 전도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온 넬린 선수와 에디맥스 선수 또 이제 후확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장에 또 관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손준혁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올해 20살이 된 아주 푸릇푸릇한 선수입니다. 네, 뭐 지금 김행지, 그죠? 김준태, 조명우 그 다음 세대를 차세대 선두주자로서 손준혁 선수 사실은 이제 재작년부터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사실은 소개가 좀 많이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와 저렇게 이제 젊고 이제 잘생긴 그리고 유망한 선수들이 누군가 대부분 좀 많이 이제 알만한 선수가 되었죠. 자, 손준혁 선수의 모습이었고 또 이제 로잔 마스터즈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니콜라우스 코겔바우어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또 오스트리아 국적의 선수고 당시에는 손준혁은 이제 조명우라는 이 뒷배를 등에 업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두 선수만의 또 이제 진검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니콜라스 코겔바우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유명한 선수가 별로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제 당구를 접하게 됐냐고 하니까 12살에 TV를 우연히 보다가 당구 경기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었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의 거의 뭐 유일한 당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실력이 꽤 괜찮습니다. 이제 작년 세계 스리쿠션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평균 에버리지가 1.0 이상을 뽑았어요. 0.370을 뽑았고요. 대한민국의 손준호 선수부터 이 소개가 나오겠습니다. 세계 랭킹 현재 119위에 올라 있고요. 이제 월드컵 출전 경력들이 쌓이면서 이제 뭐 본선이라든지 Q 라운드까지 또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을 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한 단계 또 알을 깨는 모습이 필요한 최근이에요. 그렇죠. 주니어의 나이가 분류가 이제 체육법상 그리고 이제 법상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23세까지 주니어라고 이제 UNB에서는 규정을 하고 참가를 받고 있는데 대한민국 법정 나이 이제 성인이 되었죠. 시니어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코겔바우어 선수 지난해에도 이 선수도 여러 차례 월드컵에 등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합에 나올 때마다 에버리지 상승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이 선수 그리고 장신의 파워풀한 공격적인 당구를 구사하고 성격도 매우 낙천적이고요. 항상 이제 경기장 내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시합이 없을 때는 항상 다른 선수들의 시합을 관전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광기 심판과 이덕주 심판이 이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두 선수가 또 모처럼 만에 지금 이제 사실상 뭐 다음 라운드 진출이 걸려 있는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친선전의 성격입니다만 뭐랄까요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의 전초전의 성격도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이제 평생의 라이벌로서 그리고 이제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동료로서 전 세계적인 인연을 친분을 쌓아가고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손준혁 선수의 거의 완벽한 뱅킹이 이제 또 성공을 잡게 됐는데 최근 당구장에서 저렇게 뱅킹 완전히 붙여버리면 뭐 할인도 해주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제도를 가진 클럽들이 많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하나 준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자 완전히 붙여버렸습니다. 자, 초구 중요하죠 언제나. 손준혁 선수의 초구 득점과 함께 출발을 했고요. 이번 이제 20점 불과 이제 5이닝에서 10이닝 사이 숏 게임에서 어떤 자질이 더 이제 요구가 되냐 좀 뚜렷하게 이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잘해요. 그리고 차분한 선수들이 잘하고요. 오히려 이제 신예 선수들 공격력은 매우 뛰어나나 저 점수가 저런 에버리지가 나온다고 이런 결과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선수들이 이번 경기는 좀 부담감을 떨쳐낸 선수들의 경기력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혁 선수 초구 득점 이후에 연속 득점 시도는 키스에 가로막혔습니다.
참 당구란 스포츠가 참 인기를 끌면 다양한 포맷, 다양한 형태의 시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기술의 중요성만 당구가 강조가 되던 시기였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심리적인 측면, 선수들의 멘탈적인 측면까지도 이런 쇼트 게임에서 많이 요구가 되는 선수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당구가 선수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10번을 기회를 준다. 좀 부담 없이 뭐 할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단 3번의 기회가 온다. 훨씬 더 떨리겠죠? 그렇죠. 특히 당구는 이제 정신 집중이 중요한 스포츠라서 양궁하고 사격하고 비슷한 스포츠죠. 한 이닝, 한 샷 한 샷에 내 가슴의 떨림을 얼마나 부여잡느냐가 중요한 스포츠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준혁 선수 두 번째 이닝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자, 앞서 마르코 자네티 선수와의 경기에서 손준혁 선수가 정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경기를 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날 이후로 밤에 연습장에 손준혁 선수가 개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르코 자네티 선수가 손준혁 선수에게 큰 각성을 주고 큰 깨달음을 준 거죠. 네. 손준혁 선수가 그런 점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실하지 않고 뭐 조금 침울한 마음에 두문불출할 수도 있는데 더 동기부여를 얻고 부족한 점을 연말하려는 모습이 선수로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투뱅크샷 시도를 했던 코겔바오의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득점으로 가진 않습니다. 마르코 자네트 선수와의 손준혁 선수의 경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평균 에버리지를 확인해 보니까 0.235였거든요. 네. 손준혁 선수가 아무리 쇼트 게임이라고 하지만 아마 당구를 시작하고 이런 에버리지를 기록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방송 경기였거든요. 그게 예,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극제가 되었을 겁니다. 빨간 공 잘 보내놨는데요. 키스 잘 빠졌고 여기서 길어질 수 있나요? 회전력이 충분히 스트로크의 품질 살아나야 되는데요. 좋아요. 야, 정말 스트로크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샷이었죠. 두께가 정말 넉넉했거든요. 얼핏 보기에 저 두께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힘이 난다고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공이었는데요. 스트로크의 품질이 좋으니까 네. 끝까지 뻗어주네요. 앞선 경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스트로크의 품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서 또 이제 브릿지, 이 왼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왼손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브릿지를 썼죠. 그럼 지금 오픈 브릿지는 이제 제대로 된 브릿지가 있는데 왜 상관없느냐? 회전력이 극대화되지 않고 회전력이 전달이 공의 무게감이 전달이 되지 않는 공에서는 저렇게 오픈 브릿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구사해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7, 80% 이상의 공들은 내 공의 회전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이제 노멀 브릿지를 정말 이제 잘 사용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Q선이 총알이라 생각하면 브리지는 총구거든요. 총구가 넓다고 하면 그 총알이 똑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점을 득점을 했고 코겔바워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넘깁니다. 성인이 된 기념으로 또 아주 멋지게 머리도 단장을 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손준혁 선수고요. 참 두 선수 다 아직 앳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긴 한데 네. 어떻게 저렇게 신장도 좋고 피부들도 저렇게 좋고 잘 생겼는지 참 부럽네요. 네. 넣어치기 시도 첫 득점 멋지게 해결해내는 코겔바워입니다. 이 선수들은 당구를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좋은 시대를 잘 타고난 겁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살 때 당구 사고를 한 1000 정도 곧잘 쳤거든요. 네. 그럼 주위에서 당연히 당구 선수 한번 해보지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당구 선수란 용어가 없었고 당구 선수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네요. 예. 당구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당구 선수로서의 꿈도 꿔보지 못한 이 기성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성세대들을 지나서 정말 이제 당구 선수로서의 떳떳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선수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코겔바오 선수의 비껴치기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실 이제 저 장축의 중앙에 맞으면 코너로 간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회전력이 많으면 같은 중앙에서도 더 퍼집니다. 지금 캐치를 잘 하신 거예요. 그 중앙을 어떤 회전과 어떤 속도로 맞느냐가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저 상황에서 이제 중앙을 맞을 때 내공이 회전력이 많이 걸리면 비록 역회전이라고 하더라도 충격이 덜 발생하고 미끄러짐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포인트를 설정하고 회전이 많이 살릴 것인가 안 살릴 것인가에 따라서 스리를 조금 다르게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군요. 자, 뭐 같은 결이죠. 지금도 이제 20포인트 부근 그러나 그렇죠. 한참 또 늘어지는 공이 만들어지는 손준혁의 득점이었습니다. 이 당구를 이제 조금씩 이제 포인트를 보고 이런 모습을 이제 언급을 하는 이제 한장희 캐스터의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있다 보면 이제 한장희 캐스터도 이제 에버리지 한 1.0까지 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1.0은 좀 무리고 한 0.8 네. 이 정도까지. 비껴치기를 통해서 짧게 득점을 만들었던 손준혁 선수. 자, 흰 빨간 공을 비껴치기 해서 득점이 할 만한 라인이 지금 충분히 나오죠.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이제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통제를 해낼 겁니다.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력이 참 민감한 공이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키스가 없기 때문에 회전을 충분히 다 쓰고 두께를 여유를 가지는 게 낫죠.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쓰고 내 회전을 통제하겠다. 조금 애매한 라인이에요. 그렇군요. 이어지는 옆돌리기. 자, 일목적공이 처리가 중요합니다. 일목적공에 따라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일목적구가 돌지는 않았고요. 자, 완전히 짧게 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속도를 아. 완전히 늦췄죠. 자, 여기서 반바퀴도 굴러가면서 득점됩니다. 좋은 공이었죠. 저 쉬운 공을 왜 저 생각보다 어렵게 가는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일목적공이 두께를 여유 있게 쓰게 되면 이목적공과 올라오는 키스가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얇게 치면서 그럼 얇게 치면서 직접 맞추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완전히 짧게 공략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을 떼어달라고 요청을 한 손준혁 선수고요. 공이 붙어 있을 때 뭐 무조건 떼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을 쳐서 더 좋은 공이다? 그럼 그대로 칠 수도 있고요. 프로즌 상황이라고 정식 국제 용어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클럽에서는 뭐 떡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네. 바깥 돌리기로 조금은 끝까지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넉점. 보통 지금 일단 잘 쳤죠. 키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두껍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저 두께 내에서는 내 공의 회전력이 생각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반드시 까먹지 말고 같은 두께 내에서 회전력을 줄여서 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7대1로 뒤져 있는 니콜라우스 코겔바우어 선수입니다. 네. 예. 이 선수가 뭐 이 키스를 모르고 구사한 건 아니고요. 일목적공이 레일을 따라갔다가 다시 따라 나오면서 틈으로 빠질 걸 예상했는데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 두꺼우면서 키스가 나버렸죠. 그렇군요. 이어진 손준혁 선수의 이닝이 5번째 이닝이 시작됩니다. 자, 완전히 두껍게 공략을 하면서 키스를 제거하고 얇게 들어갔네요. 각도가 충분히 나왔네요. 짧은 쪽으로 넓게 펼쳐주면서 득점 갑니다. 당구를 함께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은 이제 완전 초보분들은 이제 내 공의 궤적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클럽에서 평균 에버리 0.5 이상이 넘어가는 중수분들은 일목적 공의 처리에 대해서 먼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옆돌리기로 득점을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그리고 보통 한 27발점 이상의 최상위 클래스의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보다 뛰어난 선수들이 저 공을 처리함에 있어서 스트로크 깊이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속도는 어떤지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20점 이하, 0.3 이하, 뭐 0.5 이하 에버리지를 가진 분들은 이제 그 정도까지 보기 여유가 잘 없죠. 일단은 길을 그때는 배우는 거죠. 맞죠. 내공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목적공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일목적공과 내공의 상관관계, 그 다음 내공의 스트로크 속도에 따라서 공의 변화, 순차적으로 수행에 대해 해야 할 목표 단계들이 각 등급의 에버리지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원뱅크 걸어치기로 3연속 득점. 다시 한번 다득점 이닝으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손준혁 선수입니다. 그래서 미리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 같으면 큐를 어느 정도 넣을 것 같은데, 제 같으면 어느 정도 속도로 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선수들하고 맞춰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공들은 뭐 스크랩을 했다가 연습 클럽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코너에 걸리지를 못하는 공이 됐어요. 네, 저 공을 뭐 코너에 못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할 공이 아니죠. 저렇게 두껍게 맞추지 않으면 키스가 나기 때문에 무리한 두께 안에서 득점을 하려고 손준혁 선수가 시도를 했던 겁니다. 세워치는 공 길게 안으로 돌아서 좋은 경로를 찾아갑니다. 이 경기의 두 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는 코겔바우어. 현재까지 손준혁 선수가 5이닝에 10득점, 5이닝째의 코겔바우어 선수가 2득점째 올리면서 0.4의 에버리지. 신장이 좋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에 저희 카메라 감독님들이 따라가는데 크게 움직입니다. 네, 타임아웃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비껴치기로 회전을 완전히 잡았어요. 그러나 조금 서서 빠져나갑니다.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설계 좋았고요. 속도감도 좋았고요. 내 공이 밀릴 상황을 충분히 알았죠. 사실 이제 짧게 빠지기가 십상인 공인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속도를 조금 살려서 내가 상단의 힘으로 내 공이 이제 길게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양이 오버가 되었던 거죠. 1세트 어느덧 6분 정도가 남아 있고요. 이제 손준혁 선수 원뱅크. 야, 키스 나지 않는 두께가 가장 핵심적이었는데요. 네. 저런 형태로 서 있을 때 이 1적구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게 사실은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손준혁 선수 정도의 레벨 되면 첫 번째 키스가 날 수도 있다는 걸 바로 본능적으로 바로 사실 예측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엎드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얇은 두께에서는 득점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엎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두껍게 엎드리게 되는 성향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처럼 조금 더 편한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키스 이후에 열려 있는 공에서 바깥 돌리기 득점. 다음 공에서도 또 다 득점을 노릴 수 있는 니콜라우스 코겔바우어입니다. 지금은 회전을 충분히 실어주면서 연속 득점. 이런 것도 살짝은 약간은 아쉽죠. 좀 강하게 때리게 되면 공 두 개가 모일 게 예상이 되는 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점을 조금 더 낮추고 스핀과 힘을 쓰기보다 낮은 당점으로 내 공이 좀 천천히 이동해서 조금 긴 쪽으로 득점이 되면서 이목적 공과 내 공이 많이 안 벌어지게 하는 기술이 조금 요구가 되는 공이거든요. 좋은 공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와, 아까워요 그래도. 네. 장축에 걸렸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또 길을 찾아냈습니다. 결국은 원석은 어떻게 가다듬느냐, 어떤 사람이 가다듬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남은 시간 이제 5분 안쪽. 자, 키스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키스를 제거하면서 득점의 라인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얇은 두께 내에서 와 좋습니다. 굿샷입니다. 키스를 얇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짧을 위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절대 짧아지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이 충분히 보인 공이었죠. 1세트는 뭐 무난하게 계속해서 앞서가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손준혁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다 왔어요. 가스로 훑고 지나가는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짧게 떨어집니다. 3연속 득점 손준혁. 저런 옆돌리기 짧게 해서 짧아질 확률이 큰 공인데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짧게보다 직접적으로 이제 애매하게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짧게 치는 게 훨씬 더 덜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짧게 저렇게 노리는 게 항상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5 쿠션. 와. 4연속 득점. 네, 스트로크 좋아요. 확실히 1세트에서는 쿠겔바워 선수는 현재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생활을 이제 뭐 동떨어진 학문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피직스를 공부한다는데 피직스란 과목이 뭐 체육 이런 쪽인데 대학에서 이제 학업과 같이 당구를 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돌리기로 추가 득점을 이어갔던 손준혁 선수. 손준혁 선수도 올해부터 이제 대학생입니다. 네. 이 청춘을 또 이 당구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이고요. 자, 두께를 조금 쓰면서 밀리는 힘을 이용해서 밀접고 두께가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1분의 인저리 타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목적공을 앞으로 빼려고 했는지 저 사이로 빼려고 했는지 약간 명확하지 못하네요. 12점 차.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점수를 조금 속도가 약간 느리네요.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펼쳐지고 있는 개인전 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 5테이블에서 뜨거운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손준혁 선수와 코겔바우어 선수는 1라운드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의 이 경기력들 또 대한민국 당구 팬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경기인데요. 손준혁 선수가 거의 2점에 가까운 에버리지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또 선배들이 아주 즐겁게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네요. 그렇죠. 당구의 그랑프리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의 연건들을 초청해서 당구의 축제 같은 그런 시합이죠. 그런 시합의 마지막에 승패와 상관없이 젊은 선수들이 본인들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참 생그럽고 싱그럽고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준혁 선수와 코겔바우어 선수의 또 2세트가 준비가 됐고요. 자, 지금 뭐 선수들도 함께 하고 있고, 국제당구연맹의 이 파루겔 바르키 회장도 이제 또 대회의 또 피날레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또 입국해서 이 대회장에 또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코겔바우어 선수의 선공으로 2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초구 언제나 제일 중요한 초구. 조금 두껍긴 했는데 완전 두꺼웠네요. 네, 많이 두꺼웠습니다. 네. 지금 일목적공의 선이 코너를 가까스로 돌아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장축 근처를 가지 못하고 완전히 두꺼워 버리고 득점 라인도 어긋나고 키스까지 나버린 상황이죠. 터클래스 선수들의 이 초구 득점 성공률 100번 정도 치면 이제 몇 퍼센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90% 이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여지 많은 분들 쳐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냥 맞아 있는 공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뭐 당구란 것은 이제 아무리 쉬운 공도 100%란 건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러나 또 쉽지 않은 공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당구 종목이고요. 손준혁 선수가 대회전을 통해서 2세트 역시 리드하면서 출발합니다. 사실 손준혁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이 박수영 선수와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의 경기 여부에 따라서 이 경기를 승리했을 때 진출 가능성이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숨죽여서 지켜봤는데 아쉽게도 이제 페드로 곤잘레스 선수가 이기면서 네, 이번 경기 그냥 이 승패 순위 싸움에만 만족을 해야 되죠. 네. 그래도 뭐 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1라운드에 패 떨어진 선수들이 동일한 상금과 랭킹을 받는 게 아니라 차등에서 상금과 랭킹이 다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하나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와 상금이 달라지니까 이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3연속 득점을 이어가는 옆돌리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 워낙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한 달 용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불과 몇십만 원만 차이 나더라도 꽤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 삼 3연속 득점 이후에 3쿠션 연속 4득점을 완성을 합니다. 자, 1세트에 이어서 또 아주 안정적인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는 손준혁 선수. 자, 일목적공의 처리 약간 위험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키스 자. 빠졌고요. 네, 해결해냅니다. 지금 라인이 참 애매했는데요.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살리기가 정말 감각적으로 순간에 정말 라인이 정말 칼같이 지나가죠. 네. 첫 번째 키스, 2차 키스까지 있던 존재였고요. 그 키스의 위험이 생기는 순간 득점에 대한 집중력이 또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쾌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손준혁 선수. 순식간에 6득점. 자, 지금 이제 전광판 아래쪽에 초록색 35초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초록색에서 계속 엎드려서 남아 있을 때 공격이 들어갑니다. 연속 7점.
경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하는 거죠. 야, 역시 나는 이제 긴장하지 않고 뭐 시간에 쫓기기보다 본인의 리듬대로 치는 게 잘 된다 이런 느낌을 조금 이제 받을 건데 네.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의식을 이제 다음 시합에 또 안 할 것 같지만 또 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시간을 빡빡하게 써가면서 본인보다 높은 커리어의 선수들과 그 긴장감 속에서 경기를 좀 잘 풀어가는 연습도 또 해야 돼요. 7점. 지금 되돌아오기는 조금 얇게 맞았죠. 본인의 운동 수행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서 극도로 처진다 이러면 항상 그렇지만 그 처지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경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불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기를 하는 해서 본인의 경기력이 자, 어떤 지금 네, 공이 키스? 살아 있어요. 득점으로는 가지 네. 않습니다. 어떤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운동 수행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네. 그냥 기대를 해봤는데요. 야, 키스가 정말 이제 제대로 나서 득점이 가능하더라 생각했는데 부족하네요. 네. 두 선수가 좀 여유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밝은 미소와 표정들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길게 들어갑니다. 키스 빠졌고, 확실히 공격력에서는 이 연령대에서는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손준혁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이제 사실은 고등부 시합에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전에 본인 대학 진학에 필요한 모든 이제 입상 조건들이나 여러 가지 점수를 획득해 놓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인 시합에 나갔거든요. 그 정도로 이 동급에서 탁월한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이 레스트를 쓰는 상황이 쉽진 않은데, 여기서 살짝 짧아집니다. 이 레스트 상황이 쉽지 않은 게 그래서 브릿지의 중요한 겁니다. 레스트는 이제 두께만 조절할 수 있지 이 내공의 큐의 무게를 전달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께만으로 내공은 지금 또 마찬가지로 짧아졌죠. 내공의 무게가 충분히 실리지 못하다 보니까 튕겨 나가면서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8대0. 2세트 이제 6분 이상이 지나가고 있고요. 자, 얇은 두께에서 키스를 제거해야 되는데요. 자, 푸하게 들어갔어요. 리버스 핸드 올라와 줍니다. 와, 득점입니다. 네, 잘 읽었어요. 이 세트의 첫 득점을 만들고 있는 코겔바우어. 자, 내공이 회전을 줄이는 모습이 좋죠. 두껍게 공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공이 미끌립니다. 회전을 완전히 줄였는데요. 네. 완전히 죽었군요. 네. 이런 것들 이제 공을 알긴 아는데 내가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숙달이 덜 된 거죠. 보통 이제 회전을 많이 주고 내공이 미끌려서 뭐야 이러면서 3에서 확 미끌려 버리고 스핀이 걸리는 공이거든요. 그렇죠. 요즘 이제 요 정도 수준급의 선수들은 그런 현상을 다 알기 때문에 내공이 횡의 회전력을 억제해서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이 뺀 거죠. 빨간 공을 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목적 공과 내공의 타이밍 보십시오. 내공이 먼저 지나갑니다. 일목적 공이 꼭 먼저 지나갈 것 같은데 내공이 먼저 내려가죠. 네. 네. 자, 횡단샷 득점. 두께에 따른 이제 공들의 힘의 분배에 대한 것도 감각적으로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일목적 공과 원쿠션의 거리, 내공과 원쿠션의 거리. 지금 이제 일목적 공이 원쿠션의 거리가 더 가까워서 일목적 공이 먼저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워낙 얇고 빠르기 때문에 내공이 먼저 지나갔죠. 지금은 되돌아오기가 걸리질 않았습니다.
자세가 약간 어려우면서 에이밍이 맞지 않았고 회전이 많으면서 분리각이 반사각이 잘 생기지 않았고요. 자, 다시 코겔바우어 선수의 이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깥 돌리기. 리버스 공격이 들어가는군요. 내공이 충분히 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칠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키스 빠졌고요. 부드럽게 득점을 향해 뻗어갑니다. 이게 거칠어지게 되면 그냥 튀어버리죠. 네. 온쿠션에서 쿠션에 반응을 하고 내공이 회전이 다 죽어버리죠. 아주 부드럽게 득점을 뽑아내는 모습. 무릎을 살짝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선 아직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100%의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키스를 제외하는 타이밍이라든지. 와. 네. 지금 키스 타이밍 끝내줬네요. 네. 이렇게 이제 어도를 하고 친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90% 이상 어도를 하고 쳤을 것 같았고요. 예민한 공이었는데 발견을 잘했어요. 일목적공과 내공이 요 안에서 상당히 위험한 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모든 공에 키스를 안전하게 빼려고 하면 안 되는 공이 너무 많아요. 네. 간발의 차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키스의 종류들을 많이 외워놔야 됩니다. 야, 지금 회전이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면 이거는 자, 일단은 짧아지는데요. 최대한 뽑아내 봅니다. 여기서 늘어지는 공 늘어지나요? 득점까지 늘어집니다. 지금 저렇게 이제 원쿠션에서 약간 꿀렁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일목적공을 맞고 살짝 밀리는 모습, 그럼 짧아지기 마련인데 회전력의 속도가 워낙 좋아서 끝까지 생각보다 많이 여유 있게 나오네요. 네. 맞아도 좀 얇게 맞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넉넉하게 맞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회전력을 이게 지금은 더블 쿠션 형태의 횡단으로 좀 구사를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안으로 달리기를 좀 정교하게 칠 필요가 있는 공인데 지금 상황에서 뭐 정교함보다는 자신감과 스트로크로 옆돌리기에서 저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옆돌리기 짧게 정교하게 쳐야 될 상황이 많은데 선수들이 이제 횡단으로 구사해버리죠. 예민한 상황에서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대4 2세트 남아있는 시간 이제 8분여 초고요. 다시 횡단. 네, 내공의 좋아요. 힘이 참 좋네요. 네. 그리고 내공이 이제 밀림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출발각을 확실히 뒤로 당겨 놔버렸죠. 자, 힘을 최대한 많이 써서 내공을 처음에 분리를 크게 시키고 그 이후에 자연적인 밀림을 이용한 횡단샷이었습니다. 자, 비켜치기 정교하게 완전히 길게. 끌어왔다가 지금 마지막 회전. 조금 많이 끌렸군요. 한 점만 득점합니다. 손준혁 선수가 1세트 에버리지가 1.778, 2세트에 현재까지 2.5, 경기 전체 에버리지 2.0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켜치기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한층 발전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두께를 조금 더 예민하게 쓰지 않고 최대한의 두께로 가져가는 게 안정적인데 조금 거칠어서 그렇지 내용은 좋았습니다. 네. 두꺼운데 살짝 자, 그래도 먼저
이게 바로 스트로크의 품질입니다. 네. 내 스트로크의 피니시가 유지가 되지 않고 묵직한 공을 구사하지 못하면 이런 공은 여지없이 다 길어져 버립니다. 끝까지 유지하고 있고, 네, 회전을 끝까지 전달하려고 있는 모습이 좋았죠. 훑고 지나가면서 빨간 공 점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도 역시 성공.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시간 상관없이 승패에 상관없이 득점을 이어가는 손주혁 선수의 모습, 정말 이제 득점은 잘 나오죠. 이게 네, 뭐가 걸려 있는 경기라면 사실 네. 이렇게 치기가 어려운데 맞습니다. 그런 경기에서도 이렇게 칠 수 있는 기량이 갖춰져야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심리적인 단련 경험을 이제 충분히 쌓으면, 그러니까 이 선수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실력적인 부분이, 그 멘탈이든 뭐든 실력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실력이 그만큼 일단 기본적으로 검증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도였을까요? 상대방 쪽으로 완전히 밀어서 나오지 않는 각을, 내 공을 휘어버려서 나오게, 길게 나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두께가, 속도를 쓰다 보니까 두께를 놓친 거예요. 네. 원하는 두께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코너에서 코너로 갔어야 하는 공이군요. 네, 다시 치라고 하면 넘길 수도 있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절제하고 절제, 또 절제해야 돼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돼요. 저런 공들은. 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은 저런 공 만나면 계속 시도하고 싶거든요. 자신이 있고. 리버스 공격. 키스가 나면서 득점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리버스였습니다. 매우. 이제 또 대한민국 땅에서 치르는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 코겔바워 선수 역시도 또 큰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경기를 즐기면서 치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준혁. 자, 밀어내면서 회전으로 가는데요. 여기서 늘어질 수 있나요? 쉽게 투쿠션에 걸립니다. 야, 지금 이 득점이 되지 않았지만 좋은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보통 이제 끄는 라인에서 스핀을 발생시키는 건 쉬운데 네. 저렇게 어중간한 두께에서 스핀을 발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보통은 제가 해석하기는 저 이제 정확한 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해석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 저걸 이제 스핀으로 확률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코겔바워 선수가 아직까지는 타임아웃을 사용을 하질 않았고요. 여기서 이제 옆돌리기 득점 하나. 여기서 타임을 쓰지 않는다면 그대로 정규 시간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승패를 가리는 입장에서는 공이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사실 어려우면 하나 써놓는 게 낫죠. 그러나 칠 수 있다고 판단된 공에서 공격에 들어갔고요. 그러나 이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 경기 역시도 손준혁 선수가 2세트 승리가 확정이 됩니다. 코겔바워 선수의 이번 대회 마지막 스트로크였습니다. 자, 또 다음 대회 때는 또 어떤 성장한 모습으로 또 나타날지, 또 국제 무대에 있는 당구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는 선수였고요. 자, 손준혁 선수의 역시나 이번 대회 마지막 공격이, 마지막 이닝이 남아 있습니다. 속도가 퍼졌어요. 야, 빨간 공이 살짝 밀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득점이 됩니다. 행운의 득점. 야, 이 공이 어떻게 이게 퍼지지 않고 이제 그대로 이제 올라와줬죠. 속도가 너무 죽어가지고 회전이 다 사라져 버렸네요. 치는 순간 이건 실수한 거예요. 네, 퍼지는 줄 알았는데 퍼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주네요. 본인도 지금 표정이 멋쩍은 표정으로 마지막 인사 전에 또 꾸벅 한번 인사를 합니다. 자, 옆돌리기. 자, 지금도 득점됩니다. 좋습니다. 조금 더 눈에 힘을 주고
예, 대회 하이런이라도 예,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20점 정도만 쳐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최대한 얇은 두께로 바깥 돌리기를 할지 안으로 돌리기를 대회전을 구사할지 더블 쿠션을 구사할지 옵션이 많네요 지금. 안쪽으로 대회전을 갔어요. 키스 빠지면서 이 공이 득점됩니다. 손준혁 선수가 이제 승패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쇼맨십이 좀 있는 선수거든요. 옆돌리기로 하나 더. 넉점째가 됐습니다. 백스윙은 좀 간결하게 하면서 그렇다고 샷의 속도는 좀 지나치게 늦추면 안 돼요. 탄력을 살짝 살려야 돼요. 이렇게. 딱 이 느낌이군요. 네. 네. 저런 순방향에서 속도를 늦추면 퍼져서 약간 길어진다. 저런 순방향에서 얇은 두께를 구사하고 탄력을 살리면 살짝 오히려 짧아진다. 이렇게 좀 외워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이렉트로 가죠. 옆돌리기로 퍼져나가는 공. 틈이 있어요. 그러나 득점까지. 유견석 득점. 아직은 이 테이블과 작별하기 싫은 모양입니다. 네, 아쉬움이 크죠. 네. 작별하기 싫죠. 좋은 능력을 가진 선수고요. 다시 한번 바깥 돌리기. 부드럽게 두께를 쓰면서도 안 짧아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공입니다. 공들의 모양을 잘 세워가면서 지금 7점까지 이어집니다. 네,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두께 일목적공이 내공이 가까우니까 전혀 무리가 없고요. 옆돌리기, 바깥 돌리기 한 번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늘어지는 공으로 8연속 득점. 자, 여기서 자 어떻게 써도 돼요. 안으로 돌리기, 옆 돌리기 뭐 다 나옵니다. 입맛대로 고르면 됩니다. 실수하지 말고 뭔가 끝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본인의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죠. 9점.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이런 선수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프로 선수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10점의 문턱에서 첫 번째 고비가 찾아오는데요. 이제 본인의 이제 장갑을 벗고 또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겔바워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고비예요. 내공이 절 억제를 잘 시켜야 됩니다. 됐어요. 10점. 야, 그래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에버리지를 많이 끌어올리겠는데요. 네. 지금까지 평균 에버리지가 1.118이었는데 이 최상급 기성 선수들에게는 뭐 평균 에버리지보다 본인의 입상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런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기록은 본인이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이제 잣대가 되거든요. 자, 나오지 않는 공을 자, 자, 갑니다. 안 갑니다. 나오는 공인데 네, 안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1세트, 2세트 모두 손준혁 선수가 가져가면서 특히나 마지막 10점의 경기 하이런과 함께 이번 대회를 마치는 대한민국의 손준혁 선수입니다. 아, 손준혁 선수 정말 이제 가장 참가하고 있는 남자 선수 중에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네. 어린 선수로서 사실 이제 자네티 선수에게 호된 0.2라는 호된 신고식도 당했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